이번 달에는 로또 복권 당첨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쥐띠 여러분에게 엄청난 재물운과 행운이 몰려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지 않으셨나요? 2025년 한 해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지 않고 오히려 각종 지출로 마음만 무거웠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새해를 맞아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지 않으셨나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라서 금전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견디기 힘드셨을 겁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받으라고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겁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서민들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커져가는 현실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뭔가 확실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그 모든 걱정과 고통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1월부터 쥐띠 여러분의 운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고생과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 일시간 특집 영상에서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행운의 숫자와 색깔은 물론이고 절대 피해야 할 것들까지 알려드립니다. 로또 당첨도 노려볼 수 있는 특별한 날짜와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연도별로 각자에게 맞는 맞춤 운세와 전략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심지어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달 재물운을 완전히 터뜨리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일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소한 2번은 돌려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욱 집중해서 들으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는 777Hz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재물운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파동입니다. 굳이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영상을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설거지를 하시든 빨래를 하시든 청소를 하시든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정성껏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으면서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그렇게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띠별 운세와 재물운 특집, 그리고 로또 당첨 비법까지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1월 쥐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완전히 터뜨릴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으로 말의 해입니다. 그리고 1월은 경인월로 호랑이의 달에 해당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쥐띠의 본명인 자수와 인목이 만나면 수생목이라고 해서 물이 나무를 기르는 아주 좋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쥐띠가 가진 수의 기운이 호랑이의 목 기운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부터는 목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면서 쥐띠분들의 재성이 활성화되어 금전 흐름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땅속 깊이 숨어있던 샘물이 드디어 지표면으로 솟아올라 풍요로운 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1월 첫째 주는 아직 준비 단계라서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기운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둘째 주부터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오래전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거리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재물운이 폭발합니다. 이때가 바로 새로운 투자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넷째 주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묵혀두었던 부동산이나 자산을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계셨다면 1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 사이가 최적기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업이나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려고 생각만 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 달부터 실행에 옮기시면 빠른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1월이 매물을 알아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도 1월 중순 이후에 가입하시면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1월 15일 이후가 좋습니다. 보험을 재점검하시거나 새로 가입하시려는 분들도 이번 달이 적기입니다. 이제 연도별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생 무자년 쥐띠분들은 올해 나이가 많으시니까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재테크에 집중하세요. 정기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한 상품이 좋습니다. 1월 중에 자녀들과 재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에도 좋은 달입니다. 1960년생 경자년 쥐띠분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정리하시거나 새로 투자하시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1월 20일 전후로 좋은 매물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정리도 이번 달에 시작하세요. 연금 상품이나 장기 저축 상품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1972년생 임자년 쥐띠분들은 사업 확장의 적기입니다. 그동안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1월부터 시작하세요. 투자 타이밍도 아주 좋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시려던 분들은 1월 15일 이후가 최적기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계셨다면 1월 중에 구체화하시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1984년생 갑자년 쥐띠분들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좋은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1월 중순 이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연봉 협상도 이번 달에 하시면 유리합니다. 부업으로 수입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보세요. 모든 연도 쥐띠분들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은 협업의 달이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50대 이상 쥐띠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경험을 10분 활용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건강만 뒷받침된다면
예상치 못한 수입원이 여러 곳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1월은 쥐띠 여러분께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달입니다. 아무리 재물운이 좋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쥐띠의 자수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생식기 개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월 경인월의 영향으로 수생목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수의 기운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장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수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신장이 약해지고 허리와 무릎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특히 하체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되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가능한 한 줄이시고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건강차를 드세요.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는 검은콩과 검은깨가 있습니다. 아침에 검은콩 두유를 한 잔 드시거나 검은깨를 갈아서 죽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하루에 서너 개씩 드세요. 밤도 좋습니다. 해산물 중에서는 굴과 전복이 특히 좋습니다. 생선은 등푸른 생선 위주로 드시되 구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와 검은색 포도가 좋습니다. 허리와 무릎 건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무릎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펴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1월 중에는 가벼운 산책을 매일 30분 이상 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도 쥐띠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심혈관 건강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시고 약을 꾸준히 드세요. 짠 음식을 줄이시고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소화기 개통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1월에는 목국토의 영향으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식을 피하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이세요. 술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 연도별로 더 구체적인 건강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생 무자년 쥐띠분들은 낙상 사고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길이 미끄러우니까 외출하실 때 지팡이를 사용하시거나 보호자와 함께 다니세요. 집안에서도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슬리퍼보다는 발이 잘 고정되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시고 기록해 두세요. 혈압약은 절대 거르지 마시고 꾸준히 드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도 철저히 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시고 눈 검사도 1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1960년생 경자년 쥐띠분들은 성인병 예방에 집중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은 꼭 받으세요. 특히 1월 중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1월 8일이나 20일에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하세요. 무릎이 시큰거리면 찜질을 해주시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삼가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1972년생 임자년 쥐띠분들은 과로를 주의하세요.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세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시거나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시작하세요. 유튜브에 좋은 운동 영상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늦게 자지 마시고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1984년생 갑자년 쥐띠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취미 생활을 하나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이나 자전거 같은 야외 활동도 좋고 독서나 영화 감상 같은 실내 활동도 좋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재물운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쥐띠분들이 1월에 특별히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과 방향이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쥐띠의 자수는 토극수 관계로 토 기운에 약합니다. 토는 흙이고 수는 물이니까 흙이 물을 막고 흡수하는 관계인 겁니다. 1월 경인월에 토 기운이 추가로 들어오면 재물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갈색 그리고 베이지색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색깔들은 모두 토의 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쥐띠의 수 기운을 약화시키고 재물운을 떨어뜨립니다. 1월 중에 노란색 옷이나 갈색 계열 의류 착용은 자제하세요. 특히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이 있는 날에는 절대 노란색이나 갈색 계열의 옷을 입지 마세요. 면접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시고 노란색이나 갈색 옷이 많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리시거나 기부하세요. 대신 검은색이나 남색 그리고 흰색이나 금색 옷을 새로 장만하세요. 인테리어 색상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집안이 온통 베이지색이나 갈색 톤이라면 1월 중에 커튼이나 쿠션 같은 소품이라도 검은색이나 남색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동차 색상도 고려 대상입니다. 새 차를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노란색이나 갈색은 피하시고 검은색이나 흰색을 선택하세요. 지갑과 가방 색상도 중요합니다. 갈색 지갑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1월부터는 검은색이나 금색 지갑으로 바꿔보세요. 지갑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로는 5번과 10번이 들어간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5번과 10번은 토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로또나 복권을 사실 때 5번과 10번이 들어간 번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번, 10번, 15번, 20번, 25번, 30번 같은 숫자들입니다. 전화번호를 새로 만드실 때도 5번과 10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번호는 피하세요. 차량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주소 숫자도 신경 쓰시는 게 좋지만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집 안 인테리어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앙 방향과 남서쪽 그리고 북동쪽 방향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중앙은 토의 방위이고 남서쪽과 북동쪽도 토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은 가능한 한 이 방향을 피하세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신다면 집에서 중앙이나 남서쪽 북동쪽에 있는 은행보다는 북쪽이나 서쪽에 있는 은행을 선택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가실 계획이라면 중앙이나 남서쪽 북동쪽보다는 북쪽이나 서쪽 지역을 선택하세요. 이사를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집을 기준으로 중앙이나 남서쪽, 북동쪽보다는 북쪽이나 서쪽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대로는 축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축시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가능하면 이 시간에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고 깨어 계시더라도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시나 인시로 미루세요. 피해야 할 물건도 있습니다. 도자기나 화분 같은 토 기운 물건이 집안에 너무 많으면 수국토로 쥐띠의 수 기운이 소모됩니다. 거실에 도자기 장식품이 10개 이상 있다면 5개 정도로 줄여보세요.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에 심은 화분이 너무 많으면 토 기운이 과다해집니다. 물에서 키우는 수경식물로 일부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황토 제품도 조심하세요. 황토 침대나 황토 벽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쥐띠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돌로 만든 장식품도 토에 해당하니까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피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소띠나 양띠분들과는 1월 중에 중요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자축해미라고 해서 쥐와 소와 양은 서로 형충파해하는 관계입니다. 협업 파트너를 선택하실 때도 소띠나 양띠보다는 용띠나 원숭이띠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거래처와 관계를 맺으실 때도 참고하세요.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1월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농업 관련 사업도 제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설업 투자도 조심하세요. 이제 연도별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생 무자년 쥐띠분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노란색 옷을 피하시고 무리한 외출도 삼가세요. 1960년생 경자년 쥐띠분들은 금전 거래를 신중하게 하세요. 보증이나 대출을 서주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1972년생 임자년 쥐띠분들은 사업 확장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마세요.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1984년생 갑자년 쥐띠분들은 이직 타이밍을 잘 조절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섣불리 사표를 내지 마시고 다음 직장이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옮기세요. 이제 쥐띠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와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은 경인월로 수생목 구조가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수의 색깔과 금의 색깔이 최고의 행운색입니다. 수의 색은 검은색과 남색 그리고 진청색입니다. 금의 색은 흰색과 금색 그리고 은색입니다. 명리학에서 금생수라고 해서 금이 수를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금의 색도 쥐띠에게 아주 좋습니다. 이 색깔들은 쥐띠의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검은색이나 남색 그리고 흰색이나 금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으세요. 특히 검은색은 쥐띠의 본명색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검은색 정장이나 검은색 코트를 입으시면 자신감도 생기고 기운도 강해집니다. 남색 셔츠나 남색 스웨터도 좋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나 흰색 와이셔츠도 좋은 선택입니다. 금색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금목걸이나 금팔찌를 하고 다니시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은색 시계나 은반지도 좋습니다. 꼭 옷이 아니더라도 검은색 스카프나 남색 모자 같은 소품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검은색 넥타이를 매시거나 흰색 포켓 치프를 꽂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진주 목걸이나 은 귀걸이를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갑도 검은색이나 금색으로 바꿔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검은색 지갑은 재물을 지키는 힘이 강하고 금색 지갑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가방도 검은색이나 남색으로 선택하세요. 신발도 검은색이 좋습니다. 양말도 검은색이나 남색을 신으세요. 속옷까지 검은색으로 통일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도 이 색깔들로 포인트를 주세요. 거실에 검은색 쿠션이나
남색 커튼을 달아보세요. 침실에 흰색 침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에 검은색 수건을 걸어두세요. 현관에 검은색 매트를 깔아보세요. 자동차 색상도 검은색이나 흰색이 좋습니다. 이미 다른 색 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차량 내부에 검은색 방석이나 핸들 커버를 사용하세요. 숫자로는 1번과 6번이 가장 좋습니다. 이 숫자들은 수를 상징하는 숫자로 재물운을 극대화시킵니다. 4번과 9번도 좋습니다. 이 숫자들은 금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로또나 복권을 구매하실 때 1번, 6번, 4번, 9번이 포함된 번호를 선택하세요.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번, 4번, 6번, 9번, 14번, 16번 같은 조합이 좋습니다. 19번, 24번, 29번, 31번, 34번, 36번, 39번도 좋습니다. 홀짝 비율은 반반이 좋습니다. 고저 번호도 골고루 섞으세요. 연속 번호는 최대 2개까지만 넣으세요. 방위로는 북쪽이 최고입니다. 북쪽은 수의 방위이기 때문에 쥐띠에게 재물 기회를 창출해 줍니다. 서쪽도 좋습니다. 서쪽은 금의 방위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미팅은 가능한 한 북쪽이나 서쪽 지역에서 진행하세요. 만약 서울에 사신다면 은평이나 고향 쪽이 북서쪽이니까 좋고, 지방에 사신다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북쪽이나 서쪽에 있는 곳을 찾아가세요. 로또를 사실 때도 북쪽이나 서쪽에 있는 판매점을 이용하세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북쪽 방향에 물 관련 소품을 배치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수족관을 북쪽에 놓으시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분수대를 설치하실 수 있다면 북쪽에 설치하세요. 물그림이나 바다 사진을 북쪽 벽에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폭포 사진이나 강 사진도 좋습니다. 서쪽 방향에는 금속 장식품을 놓으세요. 금속 시계나 금속 조각상이 좋습니다. 행운의 시간대도 있습니다. 자시가 가장 좋습니다.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로또를 구매하시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좋습니다. 유시도 좋습니다. 유시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복권을 사시거나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좋습니다. 행운의 아이템도 많습니다. 수정 장신구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흑수정이나 청수정이 쥐띠에게 잘 맞습니다. 목걸이나 팔찌로 착용하세요. 금속 액세서리도 좋습니다. 금반지나 은팔찌를 착용하세요. 물 관련 소품도 좋습니다. 작은 분수대나 미니 수족관을 책상 위에 놓으세요. 물그림이나 바다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세요. 행운의 장소는 강이나 바다나 호수 근처입니다. 1월 중에 시간을 내서 물가에 가보세요. 산책을 하시거나 명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행운의 장소입니다. 1월 중에 은행에 가서 재테크 상담을 받아보세요. 북쪽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음식도 있습니다. 검은 콩으로 만든 음식이 좋습니다. 검은 콩 두유나 검은 콩 밥을 드세요. 검은 깨도 좋습니다. 검은 깨 죽이나 검은 깨 라떼를 드세요. 해산물도 아주 좋습니다. 생선회나 초밥을 드세요. 굴이나 전복도 좋습니다. 새우나 게도 좋습니다. 물 많은 과일도 좋습니다. 수박이나 참외나 배를 많이 드세요. 행운의 향기는 아쿠아 계열입니다. 시원하고 청량한 향수를 사용하세요. 바다 향이나 물향이 나는 아로마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돌은 흑요석과 청금석입니다. 수정도 좋습니다. 진주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돌로 만든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세요. 행운의 식물은 수경식물입니다. 흙 없이 물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쥐띠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행운목이나 금전수나 관음죽도 좋습니다.
이제 연도별로 맞춤 행운 아이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48년생은 흑수정 팔찌와 검은색 지갑을 추천합니다. 1960년생은 진주 목걸이와 금색 지갑을 추천합니다. 1972년생은 금반지와 남색 넥타이를 추천합니다. 1984년생은 은시계와 검은색 가방을 추천합니다. 1월 중에서도 특별히 재물운이 폭발하는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날마다 12지신이 배당되어 있고 시간마다도 12지신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쥐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자일 신일 진일입니다. 자일은 쥐날로 쥐띠의 본명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입니다. 신일은 원숭이 날로 쥐와 원숭이는 사막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진일은 용날로 역시 사막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4일은 자일입니다. 이날은 쥐띠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로또를 사시려면 이날 꼭 사세요. 북쪽에 있는 판매점에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구매하세요. 검은색 옷을 입고 가시고 1번, 4번, 6번, 9번이 들어간 번호를 선택하세요. 1월 16일도 자일입니다. 이날도 로또 구매 최적일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매하세요. 1월 28일도 자일입니다. 이날은 1월 마지막 자일이니까 꼭 활용하세요. 1월 2일은 신일입니다. 이날은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시거나 주식을 매수하시기 좋은 날입니다. 1월 14일도 신일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거래를 성사시키기 좋습니다. 1월 26일도 신일입니다. 이날은 협상이나 계약을 마무리하기 좋습니다. 1월 8일은 진일입니다. 이날은 투자 상담을 받거나 재테크 계획을 세우기 좋은 날입니다. 1월 20일도 진일입니다. 이날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재점검하기 좋습니다. 이제 시간대별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쥐띠의 본명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시간에 명상을 하시거나 기도를 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시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에도 좋은 시간입니다. 축신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인데 이 시간은 피하세요. 인신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 계시다면 기도나 명상을 하세요. 묘신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면 좋습니다. 진신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전화를 하시거나 메일을 보내세요. 사시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계약서에 서명하시거나 중요한 미팅을 하세요. 오시는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미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세요. 신시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투자 결정을 내리시거나 재테크 상담을 받으세요. 유시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로또 구매 최적 시간입니다. 술시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저녁 약속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해시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준비를 하세요. 요일별로도 운세가 다릅니다. 월요일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은 날입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거나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세요. 화요일은 계약을 하기 좋은 날입니다.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시거나 거래를 성사시키세요. 수요일은 금융 업무를 보기 좋은 날입니다. 은행에 가시거나 증권사에 가시거나 보험 상담을 받으세요.
목요일은 투자 상담을 받기 좋은 날입니다. 재테크 세미나에 참석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금요일은 복권을 구매하기 좋은 날입니다. 로또나 연금 복권을 사세요. 토요일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세요. 일요일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이제 연도별 최적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48년생 무자년 쥐띠분들은 1월 4일과 16일이 가장 좋습니다. 이날 건강검진을 받으시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세요. 로또도 이날 구매하세요. 1960년생 경자년 쥐띠분들은 1월 8일과 20일이 가장 좋습니다. 이날 부동산 계약을 하시거나 금융 상담을 받으세요. 1972년생 임자년 쥐띠분들은 1월 14일과 26일이 가장 좋습니다. 이날 사업 미팅을 하시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1984년생 갑자년 쥐띠분들은 1월 2일과 28일이 가장 좋습니다. 이날 면접을 보시거나 이직 상담을 하세요. 로또 구매 전략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적 구매 날짜는 자일입니다. 1월 4일, 16일, 28일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시간은 유시가 가장 좋습니다.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구매하세요. 자시도 좋지만 밤 11시 이후에는 판매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시를 추천합니다. 북쪽 판매점을 찾으세요. 집이나 직장에서 북쪽에 있는 편의점이나 복권 판매점을 이용하세요. 검은색 옷을 입고 가세요. 검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으시고 검은색 신발을 신으세요. 가능하다면 검은색 모자나 검은색 마스크도 착용하세요. 1번, 6번, 4번, 9번을 포함한 번호를 선택하세요. 자동 선택보다는 수동 선택을 추천합니다. 홀짝 비율은 3대 3이 좋습니다. 고저 번호도 골고루 섞으세요. 연속 번호는 최대 2개까지만 넣으세요. 같은 끝자리 번호는 2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계약 최적 타이밍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날짜는 신일이나 진일이 좋습니다. 서명 시간은 사시나 신시가 좋습니다. 장소는 북쪽이나 서쪽 지역을 선택하세요. 복장은 검은색이나 남색 정장을 입으세요. 투자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주식을 매수하시려면 진일의 신시 시간대가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일은 신일 4시가 좋습니다. 예금 가입일은 자일 5시가 좋습니다. 보험 가입 날짜는 진일 5시가 좋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이 물건들을 치우거나 정리하시면 재물운이 확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흙과 도자기입니다. 토 기운을 가진 물건들이 집안에 너무 많으면 토극수로 쥐띠의 수 기운이 소모되고 재물운이 떨어집니다. 거실이나 침실에 도자기 장식품이 많으신가요? 도자기 꽃병이나 도자기 인형이나 도자기 접시가 여기저기 놓여 있다면 개수를 줄이세요. 전부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줄이라는 겁니다. 10개 있다면 5개 정도로 줄여보세요. 특히 큰 도자기 항아리 같은 것은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치우세요. 화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흙에 심은 화분이 집안에 20개 이상 있다면 토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화분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일부는 수경식물로 교체하세요. 수경식물은 흙 없이 물에서 키우는 식물이니까 쥐띠에게 아주 좋습니다. 행운목이나 스킨답서스 같은 식물을 물에 담가서 키워보세요. 흙 관련 소품도 조심하세요. 황토로 만든 제품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쥐띠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황토 침대나 황토 베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일반 침대와 베개로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돌 장식품도 토에 해당합니다. 돌로 만든 조각상이나 장식품이 많다면 줄이세요. 정원에 큰 돌들이 많이 놓여 있다면 일부는 치우세요. 연도별로 허용 개수가 다릅니다. 1948년생은 도자기 장식품을 5개 이하로 유지하세요. 1960년생은 7개 이하가 적당합니다. 1972년생은 10개 이하로 하세요. 1984년생은 15개 이하면 괜찮습니다. 정리 방법과 순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도자기와 화분을 모두 세어보세요. 종이에 적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정리하세요. 처분할 것과 보관할 것을 구분하세요. 처분할 것은 중고 거래 앱에 올리시거나 기부하세요. 보관할 것은 창고나 다락에 잘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대체 아이템도 준비하세요. 도자기 대신 금속 장식품이나 유리 장식품을 놓으세요. 흙 화분 대신 수경 식물이나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세요.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깨진 물건입니다. 깨진 거울은 가장 위험합니다. 재물의 균열을 상징하며 기운 누수를 일으킵니다. 거울에 금이라도 간 게 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아무리 작은 금이라도 안 됩니다. 새 거울로 교체하세요. 금간 그릇도 문제입니다. 접시나 컵에 금이 간 게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세요. 부서진 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상이나 인형이 부러진 게 있다면 치우세요. 망가진 가전제품도 정리 대상입니다. 고장난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청소기를 창고에 쌓아두고 계시지 않나요? 수리할 계획이 없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찢어진 옷과 이불도 버려야 합니다. 옷에 구멍이 난 게 있거나 이불이 해진 게 있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깨진 안경이나 시계도 치우세요. 안경테가 부러진 것이나 시계가 고장난 것을 서랍에 넣어두지 마세요. 즉시 처분해야 할 것과 수리 가능한 것을 구분하세요. 수리비가 새 것 사는 것보다 비싸다면 그냥 새 것을 사는 게 낫습니다. 연도별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1948년생은 안경과 보청기 같은 것을 특히 잘 관리하세요. 1960년생은 주방 그릇들을 점검하세요. 1972년생은 가전제품을 점검하세요. 1984년생은 옷과 신발을 점검하세요. 정리 후 변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생 쥐띠분이 깨진 거울 3개를 버리고 금간 그릇 10여 개를 정리했더니 한 달 만에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외상 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1972년생 쥐띠분은 고장난 가전제품 5개를 버렸더니 갑자기 옛날 친구에게서 좋은 사업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죽은 식물입니다. 시든 화분은 생기를 차단하고 재물운을 정체시킵니다. 식물이 죽었는데도 화분째 그대로 두고 계시지 않나요? 바로 치우세요. 죽은 식물은 음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마른 꽃 장식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죽은 꽃은 좋지 않습니다. 드라이 플라워로 장식해 놓으신 것들을 모두 치우세요. 죽은 나무도 치우세요. 정원에 말라 죽은 나무가 있다면 베어내세요. 썩은 과일도 즉시 버리세요. 냉장고 안에 오래된 과일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변색된 식물도 교체하세요. 잎이 누렇게 변했거나 검게 변한 식물은 새 것으로 바꾸세요. 교체 시기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물이 죽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치우세요. 일주일 이상 물을 줘도 회복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새 식물을 준비하세요. 쥐띠에게 좋은 식물은 수경식물과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스킨답서스나 스파티필름이나 산세베리아를 추천합니다. 배치 장소는 북쪽이 가장 좋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의 북쪽에 식물을 놓으세요.
관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두 번 주시되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햇빛은 간접광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이제 공간별 정리 가이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관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신발장을 열어서 신지 않는 신발을 정리하세요. 우산도 망가진 것은 버리세요.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면 모두 치우세요. 거울 상태를 확인하세요. 조명도 점검하세요. 전구가 나간 것은 즉시 교체하세요. 거실 정리도 중요합니다. 장식품을 정리하세요. 도자기를 줄이고 금속이나 유리 장식으로 교체하세요. 가전제품을 점검하세요. 고장난 것은 수리하거나 버리세요. 소파 상태를 확인하세요. 찢어진 곳이 있다면 커버를 씌우거나 교체하세요. TV 주변을 정리하세요. 테이블도 닦고 정리하세요. 침실도 철저히 정리하세요. 침대를 정리하고 매트리스를 점검하세요. 옷장을 열어서 안 입는 옷을 정리하세요. 화장대를 정리하고 화장품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서랍장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세요. 이불을 교체하세요. 겨울 이불을 꺼내서 햇볕에 말리세요. 부엌도 빠뜨리지 마세요. 그릇을 점검하고 금간 것은 버리세요. 가전제품을 확인하고 청소하세요. 식품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조리도구를 정리하세요. 냉장고를 청소하고 오래된 음식을 버리세요. 이제 연도별로 구체적인 로또 운세를 짚어보고 이번 달 쥐띠 운세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1948년생 무자년 쥐띠분들의 운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전반적인 운세는 안정적입니다. 큰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집중하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최적 로또 구매일은 1월 4일과 16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가 좋습니다. 추천 번호 조합은 1번, 4번, 6번, 9번, 16번, 19번입니다. 구매 장소는 집에서 북쪽에 있는 편의점이나 복권 판매점을 이용하세요. 옷차림은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으시고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준비물은 현금으로 5,000원 정도 준비하세요. 카드보다 현금이 좋습니다. 건강 주의사항은 혈압과 당뇨 관리입니다. 매일 혈압을 재시고 약을 꼭 드세요. 낙상 사고를 조심하세요. 재테크 조언은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에 투자하세요. 위험한 투자는 피하세요. 가족 관계는 자녀들과 자주 통화하시고 손주들을 자주 보세요. 한 달 계획표는 첫째 주에 건강검진 받으시고 둘째 주에 가족 모임 가지시고 셋째 주에 로또 사시고 넷째 주에 휴식 취하세요. 1960년생 경자년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1월 전반적인 운세는 상승세입니다. 재물운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최적 로또 구매일은 1월 8일과 20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 사이가 좋습니다. 추천 번호 조합은 1번, 6번, 8번, 9번, 19번, 26번입니다. 구매 장소는 직장이나 집에서 북서쪽에 있는 곳을 이용하세요. 옷차림은 남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으세요. 준비물은 10,000원 정도 준비하시고 가능하면 금색 지갑에 넣어서 가져가세요. 건강 주의사항은 관절과 허리입니다. 무거운 물건 들지 마시고 바른 자세 유지하세요. 재테크 조언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1월 20일 전후로 좋은 매물 정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배우자와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한 달 계획표는 첫째 주에 부동산 알아보시고 둘째 주에 금융 상담 받으시고 셋째 주에 로또 사시고 넷째 주에 가족 여행 가세요. 1972년생 임자년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1월 전반적인 운세는 최상입니다.
재물운이 폭발하는 달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세요. 최적 로또 구매일은 1월 14일과 26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가 좋습니다. 추천 번호 조합은 4번, 6번, 14번, 16번, 24번, 34번입니다. 구매 장소는 북쪽이나 서쪽 지역으로 좀 멀리 나가보세요. 옷차림은 검은색 정장을 입으세요. 준비물은 2만 원 정도 준비하시고 검은색 지갑을 사용하세요. 건강 주의사항은 과로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히 쉬세요. 재테크 조언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세요. 1월 15일 이후가 최적기입니다.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자녀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한 달 계획표는 첫째 주에 사업 계획 세우시고, 둘째 주에 투자 상담 받으시고, 셋째 주에 로또 사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넷째 주에 성과 점검하세요. 1984년생 갑자년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1월 전반적인 운세는 상승 곡선입니다. 직장 운이 특히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최적 로또 구매일은 1월 2일과 28일입니다. 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가 좋습니다. 추천 번호 조합은 1번, 9번, 19번, 28번, 36번, 44번입니다. 구매 장소는 퇴근길에 들르는 편의점을 이용하세요. 옷차림은 검은색이나 남색 옷을 입으세요. 준비물은 5천 원 정도 준비하시고 여러 장 사는 것보다 한두 장만 사세요. 건강주의 사항은 스트레스입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세요. 재테크 조언은 소액으로 적금을 시작하세요. 목돈을 만들어야 나중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세요. 한 달 계획표는 첫째 주에 업무 계획 세우시고, 둘째 주에 상사와 면담하시고, 셋째 주에 로또 사시고 승진이나 이직 준비하시고, 넷째 주에 휴식 취하세요. 이제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해야 할 것들입니다. 검은색, 남색, 흰색, 금색 옷을 입으세요. 1번, 6번, 4번, 9번 숫자를 활용하세요. 북쪽, 서쪽 방향을 이용하세요. 자일, 신일, 진일을 활용하세요. 자시, 유시 시간대를 활용하세요. 물 관련 소품을 배치하세요. 수족관이나 분수대를 북쪽에 놓으세요. 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하세요. 금반지나 은팔찌를 하세요. 규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매일 산책하세요. 신장 방광 건강을 챙기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세요.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세요. 다음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노란색, 갈색, 베이지 옷을 피하세요. 5번, 10번 숫자를 피하세요. 중앙 남서 북동 방향을 피하세요. 토의 날을 피하세요. 축시 중요 일정을 피하세요. 도자기, 흙, 소품, 과다를 피하세요. 깨진 물건을 방치하지 마세요. 죽은 식물을 보관하지 마세요. 과음, 과로를 하지 마세요. 충동적 투자를 하지 마세요. 주간 계획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집 안정리를 하세요. 도자기를 줄이고 깨진 물건을 버리고 죽은 식물을 치우세요. 둘째 주에는 재테크 계획을 세우세요. 은행에 가서 상담받고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셋째 주에는 실행에 옮기세요. 로또를 사고 투자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넷째 주에는 점검하고 휴식하세요. 한 달 동안 한 일을 정리하고 다음 달을 준비하세요. 일일 루틴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세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검은색이나 남색 옷을 입으세요. 출근하실 때 북쪽이나 서쪽으로 돌아가세요. 점심에는 해산물이나 검은 콩 음식을 드세요. 물을 자주 마시세요.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복권 판매점을 지나가면 로또를 한 장 사세요. 취침 전에는 내일 할 일을 정리하세요. 물을 한 잔 더 마시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최종 응원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26년 1월 쥐띠 운세 1시간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으면서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소원이든 재물에 관한 소원이든 가족에 관한 소원이든 사랑에 관한 소원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적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월 올라오는 띠별 운세 특집과 재물운 시리즈와 로또 당첨 비법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좋은 운을 나누면 복이 배가 됩니다. 쥐띠 아니신 분들도 주변에 쥐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2026년 1월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쥐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재물은 넘치고 행복 가득한 한 달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월에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년 12달 내내 여러분 곁에서 좋은 운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1월 전체 31일 동안의 날짜별 운세를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행동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은 새해 첫날입니다. 이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떡국을 드시고 세배를 하시고 한 해 계획을 세우세요. 1월 2일은 신일입니다. 로또를 사시거나 중요한 계약을 하시기 좋은 날입니다. 1월 3일은 인일입니다. 새해 첫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검은색 옷을 입고 출근하세요. 1월 4일은 자일입니다. 쥐띠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이날 꼭 로또를 사세요. 1월 5일은 평범한 날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세요. 1월 6일은 피해야 할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1월 7일은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쉬게 하세요. 1월 8일은 진일입니다. 투자 상담을 받거나 재테크 계획을 세우세요. 1월 9일은 해일입니다. 돼지띠 분들과 협력하면 좋은 날입니다. 1월 10일은 평범한 날입니다. 꾸준히 일하세요. 1월 11일은 묘일입니다. 토끼띠 분들과 만나시면 좋습니다. 1월 12일은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말 조심하세요. 1월 13일은 평범한 날입니다. 일상을 유지하세요. 1월 14일은 신일입니다. 사업 미팅이나 협상을 하시기 좋은 날입니다. 1월 15일은 명절 대보름입니다. 오곡밥을 드시고 불엄을 깨세요. 1월 16일은 자일입니다. 두 번째 로또 구매 최적일이니까 꼭 사세요. 1월 17일은 평범한 날입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세요. 1월 18일은 피해야 할 날입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니 조심하세요. 1월 19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병원에 가시거나 건강검진 받으세요. 1월 20일은 진일입니다. 금융상품 가입하시거나 보험 상담 받으세요. 1월 21일은 해일입니다.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기 좋은 날입니다. 1월 22일은 평범한 날입니다. 일상 업무를 처리하세요. 1월 23일은 묘일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1월 24일은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금전 거래를 조심하세요. 1월 25일은 평범한 날입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1월 26일은 신일입니다. 협상이나 거래를 마무리하시기 좋은 날입니다. 1월 27일은 평범한 날입니다. 정리정돈을 하세요. 1월 28일은 자일입니다. 마지막 로또 구매 기회이니 꼭 사세요. 1월 29일은 평범한 날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세요. 1월 30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2월을 준비하세요. 1월 31일은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세요. 이제 쥐띠와 다른 띠들과의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궁합이니까 사업 파트너나 협업 대상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세요. 쥐띠와 소띠의 궁합입니다. 자축육합이라고 해서 명리학적으로는 좋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1월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의 기운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띠 직장 동료나 거래처와는 중요한 결정을 2월로 미루세요. 쥐띠와 호랑이띠의 궁합입니다. 1월은 인월이기 때문에 호랑이띠와의 협력이 아주 좋습니다. 호랑이띠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업을 제안하세요. 함께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공동 투자를 하시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쥐띠와 토끼띠의 궁합입니다. 자묘형이라고 해서 약간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토끼띠와는 1월에 중요한 금전 거래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친구로는 괜찮지만 사업 파트너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쥐띠와 용띠의 궁합입니다. 자진삼합이라고 해서 최고의 궁합입니다. 용띠분과 함께하면 재물운이 극대화됩니다. 용띠 사업가나 투자자를 만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으세요. 쥐띠와 뱀띠의 궁합입니다. 평범한 관계입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뱀띠와는 일반적인 거래나 협업이 가능합니다. 쥐띠와 말띠의 궁합입니다. 좌우충이라고 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2026년은 말의 해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띠와는 중요한 계약이나 사업을 하지 마세요. 쥐띠와 양띠의 궁합입니다. 자미해라고 해서 해가 되는 관계입니다. 양띠와도 1월에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금전 거래는 절대 피하세요. 쥐띠와 원숭이띠의 궁합입니다. 자신삼합이라고 해서 용띠 다음으로 좋은 궁합입니다. 원숭이띠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세요.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큽니다. 쥐띠와 닭띠의 궁합입니다. 평범한 관계입니다. 닭띠와는 일반적인 업무 협조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조심할 것은 없습니다. 쥐띠와 개띠의 궁합입니다. 평범한 관계입니다. 개띠와도 무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쥐띠와 돼지띠의 궁합입니다. 자해육합이라고 해서 좋은 관계입니다. 돼지띠와 협력하시면 물 기운이 더욱 강해져서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돼지띠 사업가를 만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쥐띠끼리의 궁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쥐띠끼리는 1월에 협력하면 좋습니다. 비견관계로 서로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쥐띠 친구나 동료와 함께 스터디를 하시거나 소모임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최종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1월 중에 집안 배치를 조금만 바꿔도 재물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신발을 정리하시고 먼지를 닦으세요. 현관에 거울이 있다면 위치를 확인하세요. 거울이 정면으로 문을 비추면 좋지 않습니다. 옆으로 이동하세요. 현관에 물 관련 그림을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바다 사진이나 강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보세요. 거실 배치도 중요합니다. 거실 북쪽에 수족관이나 분수대를 놓으세요. 없으시다면 물 그림이라도 걸어두세요. 소파는 벽을 등지고 배치하세요. TV는 남쪽이나 동쪽 벽에 두는 게 좋습니다. 테이블은 둥근 것이 좋습니다.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은 피하세요. 침실 배치입니다. 침대 머리는 북쪽이나 동쪽을 향하게 하세요. 침대 밑에 잡동사니를 쌓아두지 마세요. 기운 흐름이 막힙니다. 침실에는 거울을 최소화하세요. 특히 침대가 거울에 비치면 안 됩니다. 침실 북쪽에 작은 수경 식물을 놓으세요. 부엌 배치입니다. 부엌은 화의 공간이니까 수의 기운으로 조화를 이루세요. 싱크대 근처에 작은 화분을 놓으세요. 냉장고는 북쪽이나 서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화장실 배치입니다.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세요.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화장실 문도 항상 닫아두세요. 서재나 공부방 배치입니다. 책상은 문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두세요. 등을 문 쪽으로 향하지 마세요. 책상 위는 항상 정리정돈하세요. 책상 왼쪽에 물컵을 놓으세요. 베란다 배치입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어두지 마세요. 기운 흐름이 막힙니다. 베란다에 녹색 식물을 많이 키우세요. 공기 정화에도 좋고 재물운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집안 곳곳을 점검하시고 배치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1월 한 달 동안 이 모든 내용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재물운이 상승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가족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